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침묵을 지키세요? 그 황교안 대표가 네. 정계 입문 과정부터 네. 뭔가 이게 잘 뭐 맞지가 않았어요. 아구가 맞지가 않았어요. 네. 그죠? 네. 무슨 뭐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한 사람이 네. 그 박근혜 쫓아낸 그 정당에 와서 왜 당대표를 하게 되는지 본인도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네. 그것도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는 또 친박들을 또 지지를 얻고서 네. 돼서 홍준표 씨는 뭐 친박이 친왕으로 갈아타고 뭐 네. 난리를 친다 또 지적했는데 그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네. 또 주변에서 뭐 혁신해야 된다 뭐고 하는데 주변은 다 친박이야 뭐 누구 뭐 저기 뭐 사무총장 네. 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뭔가 또 지르다 보면 정치인답게 지르는데 네. 이게 또 뭐 가다 보면 쭈물쭈물 대고 네. 내 이야기를 정확한 정치적 언어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네. 말도 뒤죽 메시지도 뭐 되든 그 세모 아니고 황세모 네. 네. 그 황세모적 색깔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굴러왔는데 네. 저는 이제 네. 황교안 대표가 예.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도 풀기가 어려운 거야. 네. 패스트트랙, 선거법 문제, 그 당내 개혁, 네. 혁신 네. 이 대여섯 개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네. 솜씨를 못 보여주다가 어제는 뭐 청와대 영수회담 하자고 그저께죠. 영수회담 한다고 예. 했는데 그 단칼에 잘리고 이런 정말 난장판 아수라장 어저께 그 국민과의 대화 같은 난장판 아수라장에서 네. 저는 일단 네. 황교안 씨가 네. 민심의 바다에 자기 몸을 던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잘했다. 그리고 네. 괜히 뭐 이상한 모임 같은 거 자꾸 이제 안 가도 될까? 단식 캠프에 앉아가지고 네.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하시면은 네. 정말 어디선가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저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죠.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네.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평가합니다. 정치인으로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맞죠. 저도 수많은 자기의 도저히 정치력은 해결할 수 없는 네.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앞에 산적해 있는데 패스트트랙 문제 마찬가지. 네. 선거법도 지금 호시탐탐 처리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네. 내 한 몸을 던져서 막겠다.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예전에 뭐 우리 알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보면은 그 마차를 갖다가 뭐 매듭으로 엮어놔서 그걸 풀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 풀려고 그러다 보면 진이 빠져서 제풀에 지쳐 떨어지는데 오직 알렉산더 대왕만 해서 그걸 단칼에 칼로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 흔한 얘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다. 또 우리 한자 수고는 쾌도남마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코너로 몰린 건 사실이에요. 당내에서 보면은 당내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내에 변혁하고 있는 그 유승민 의원하고 보수 대통합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남마로 진흙탕 속에 빠졌죠. 산으로 올라오겠죠. 산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저희가 황태수 TV에서 달아드렸습니다만은 부산의 삼선 의원 김세현 의원 갔다가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다 물러나라. 현역원 전원 다 불출마 선언하라.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 들이밀면서 마치 그것이 큰 새로운 무슨 복음인 양 들고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또 쿵짝 맞추는 사람이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또 여기 쿵짝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고 있죠. 홍준표 전 대표는 호시탐탐 뒤에서 흔한 얘기로 흙탕물 붓고 있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전에 좋다 나는 그럼 대구 안 나가겠다 험지로 나가 당은 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거기다 나라 문제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 문제는 지금 안보가 지금 한미 동맹이 파탄으로 내일 모레예요. 이틀 남았어요. 48시간 남았어요. 48시간도 안 남았어요. 22일 자정이면은 지소미아 완벽하게 빵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하고 네네. 그 검찰개혁은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뿌득뿌득 글로벌 스탠다드라 그러면서 밀어붙이겠다고 세상에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전 세계 글로벌은 중국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공수처 같은 그런 독재 기구를 만든 나라는 좀 중국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내거는 명분이 두 가지죠. 그래서 크게 하나는 지소미아 파기 반대. 이것 빨리 철회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수처법 이거 철회하라. 공수처법 및 선거법이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철회하. 이 두 가지 갖고 그야말로 자 장수 대 장수 맞짱 뜨자라고 청와대 앞에 진을 친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저는 상도동 정치부 기자로 이제 상도동 대통령 되기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을 담당을 했었는데 네. 역시 단식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인데 네. 저는 그분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이렇게 결기, 네. 돕기 네. 정말 한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은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분의 결기와 네. 깡다구. 네. 어떤 분들 참 너무 무모하고 단순 무식하다 그러는데 그런 단순 무식함이 아니면 어떻게 철옹성 같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렸겠습니까?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 되고 나서 네. 하나회 척결했지 않습니까? 네네. 단칼에. 하나회는 전부 다 제가 그때 대통령 할 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지금 이거 군이 구태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네네. 전두환 세력들 하나회 다 네.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어떻게 저는 하나회에 있던 사람들 장성들 다 물갈이하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진짜 단순 무식하게 그러시더라고. 네. 아이 미스터 김, 꼭 미스터 김이라고 그랬죠. 미스터 김, 내가 국회 국방위원 할 때 다 네. 소위 중요하던 놈들이야. 뭐가 겁나 내가 그놈들이 이런 깡다구로 해가지고 1983년 단식하셨나요? 아까 김영삼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1983년 5월 18일 그러니까 5.18 3주년 그 즈음에서 23일간 단식에 들어갔고 요구는 간단합니다. 민주화 요구. 그다음에 그 민주화 요구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3년째 묶여 있었던 연금이 해제되고 그 민주산악회를 만들고 민취업을 만들고 드디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정권을 갖다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영삼의 이 결기와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정당이 있어서 지지 기반이 완전히 고립돼 있어 고립무원의 상황이 연금 상태였는데 연금 상태였어요. 그 소식이 서울대로 흘러나오고 민주화 세력들이 다시 결집하고 하고 하는 그 추동력을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얼마나 가진 게 많아. 정당 100명 있는 정당도 가지고 있고 네. 아니 지소미아 파기 패스트트랙 이거 왜 못 막아요? 하면 되지. 또 보면 이른바 단식 투쟁에서 성공한 사례가 가장 우리 단식하면 김영삼 야당 총 YS의 단식이고 사실 DJ도 단식을 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만은 3당 합당 후인 1990년 10월 8일 그 당시 DJ가 요구했던 것은 지방자치에 실시하라 라고 헌법에 지방자치 하게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해서 13일 단식을 해서 결국 노태우 정부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렇죠. 91년에 기초의원부터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후광이랑 DJ 그 말은 완전히 지방자치의 환장에 하여튼 같이 공조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DJ 잡는 건 YS라고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싹 조지시는데 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자치 그리고 또 YS는 지금 대통령 되게 급한데 예. 이거 지방자치 가지고 또 하냐 하는데 그래도 또 DJ는 또 전략적인 또 방향을 쫙 정해서 가는 분이고 YS는 산에 그냥 다 끌고 갔다가 여기 안 가면 딴 데 가자 그러고 올라가는 분이고 두 분이 성정이 다른 거죠. 그래서 YS하고 DJ하고 흔한 얘기 1대1 일기토라고 그러죠. 서로 예전에 장수같이 1대1로 붙으면 항상 YS가 이겼답니다. 그럼 YS는 DJ가 YS의 길을 못 당하고 또 보면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한 게 있어요. 2003년 11월에 단식을 하는데 열흘 단식을 합니다. 열흘 단식을 하는데 그 뭐냐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막 터졌는데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가결했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럼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로 다시 재가결하면 되거든요. 그때 재가결을 촉구하면서 최병렬 대표가 롯텐타워에서 열흘 단식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것이 YS 전임 대통령이 오셔갖고 그 최병렬 대표는 앉아있고 YS는 의자에 더 앉아있고 나머지 서 있는데 그 얘기 하셨죠. 그 기억나네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굶으면 죽는다 그 말이. 그때 굶으면 죽는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니까 야 최 대표 니 굶으면 죽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도 해봐서 아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숙변이
채여갖고 너무너무 아파서 나도 엉엉 울었다. 속이 뒤틀리니까. 뒤틀리니까 나도 엉엉 울었다. 그러니까 됐다. 네 그만하면 결기 보였으니까 그만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2003년 그 단식 최병일 대표 단식이었고 최병일 대표 단식 그 즈음에 다시 국회에서는 그 특검법 특검 통과됐죠. 특검 통과를 재가결을 했어요. 이 여기에 코너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나온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가 뭔지 아시죠? 그 이후로 바로 본인이 약간의 의도성 있게 탄핵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못해 먹겠다. 네. 그때 이게 박정웅 의원, 네. YS 최측근 박정웅 의원도 단식했었죠. 했었는데 YS 그때 와서도 그 유명한 말 또 한 번 하셨죠. 정웅아 굶으면 죽는다. 굶으면 죽는다. 그 최병렬 대표는 지금 예. 뭐 제가 뭐 가족들하고도 뭐 잘 알고 그러는데 지금 치매가 굉장히 지금 뭐 아주 중증이신데. 예,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 단식 후유증이 굉장히 보통 아닙니다. 본턱이 아닙니다. 자, 좀 최근에 보면 저 치매 얘기하니까 알츠하이머다 아니다. 계속 지금은 이른바 구설에 올라 있는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1995년 12월에 그 당시 합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YS가 보는 검찰 수사관에서 잡혀왔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자마자 단식에 들어가서 무려 28일 단식을 합니다. 이게 YS 기록 깬다고 한 거예요. 5기로. 5기로 한 거예요. 근데 28일 단식인데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했거나 국회에서 했거나 흔한 얘기로 보름달이나 뭐 스프 같은 걸 줄 수가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두 평남, 세 평남제 감옥에서 누가 뭐 보름달을 줄 수 있습니까? 카스테라를 줄 수 있습니까? 뭐 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생짜배기를 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두환 대통령이 뭐 알츠하이머다 치매 있다 그러는데 YS도 막판에 치매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병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치매가 심합니다. 뭐 집안 내력은 아니고 네. 뭐 하여간 뭐 치매는 원인은 밝히지. 근데 그 지금 예. 그 단식에 관해서는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뭐 20일 이상을 단식하면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죽은 한 분이 있죠. 누구? 지율이라고. 90일 단식도 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 제가 역사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네.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할아버지가 영조의 부마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영조는 공주는 없었고 옹주가 있었는데 그 옹주분하고 이제 했는데 네. 그 할아버지 영조의 옹주께서 남편이 죽었는데 단식을 시작했는데 이 7일인가 8일 만에 죽은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니까. 식음 전폐하면 물까지 안 먹으면 물 안 먹으면 닷새 못 넘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그 했는데 영조가 열 받아가지고 그때 같으면 연료문 같은 거 세워줘야 되는데 안 하고 뭐 손자인 정조가 네. 그 고모님의 네. 연료문을 세워줬다고. 그래 이제 그 이와 같이 그래 어쨌든 단식은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을 내건 걸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YS DJ 이후에는 YS DJ 전두환 이후에는 보면 약간 뭐랄까 단식 투쟁이 좀 희화되고 뭐 퍼포먼스 비슷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보면 제가 가장 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보면은 사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동반 단식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은 과학과 의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야. 열흘 이상 단식했다는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원래 그 물만 하고 소만 먹게 돼 있거든요. 영조의 따님이 닷새인가 만에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딱 가서 그 당시 보면 패스트 트랙 그때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때 누굽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되자마자 얼떨결에 사인해주고 나니까 바로 열 며칠 만에 벌떡 차고 일어나서 나가서 어쌰 안 하고 이건 가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김영광 실장 기억도 생생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광창희 의장 모실 때 통진당 의원들 단식 투쟁했었죠. 네, 저죠. 어땠어요? 고생했죠 이분들. 국회 밖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둥 의사당 기둥 앞에. 네. 제가 뭐 일 날까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뭐 전기 담요도 깔고 네. 좀 하고 해서 좀 했는데 이 사람들 결국 김지현 의원 그리고 다 단식 끝나고 다 병원 다 실려갔어요. 다 실려갔어요. 실려가서 네. 강창희 기자님께서 그래도 뭐 동료 의원이라고 또 인삼 뭐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정희 대표는 안 했습니다. 혼자만 단식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정현 대표, 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 당시 2016년에 당 대표 되자마자 그다음 막 뭔가 이상한 코너로 막 몰리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최순실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고 그때 갑작스럽게 단식하다가 닷새인가 였을 만에 포기했어요. 너무 아파갖고 대구대구 굴렀잖아요.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단식한 사람들 다 옆에서 지켜봤지?
이정현 대표도 네. 단식이 얼마나 어려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 양반도 뭐 저 시골 촌수준이고 뭐 부실하게 자란 사람도 아닌데 네. 다시 하더니 그냥 뭐 도저히 못하겠다고 뭐 대구도 불렀잖아요. 예, 그리고서 병원에 실려. 119에 실려서 갔죠. 그래서 예. 이 단식 투쟁이라는 게 네. 황교안 대표가 뭐 정말 처연한 각오로 뭐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정치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네. 뭐 막 다 박자도 안 맞고 이제 정치 민심의 바다에 던져서 네. 네가 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문재인 세력이 죽느냐 내가 네. 죽느냐 네. 한 몸으로 싸우는 거 뭐 YS한테 배워야지 뭐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맞습니다. YS가 그 당시 83년에 단식할 때 신문에 한 줄도 안 났습니다. 한 줄도 안 났죠. 한 줄도 안 났고 다만 며칠 지나서 이제 보면 한 열흘쯤 전에 대학에서 얘기가 슬금슬금 데자부에 돌았죠. 이제 그게 또 대자부가 돌았죠. 붙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안 났는데 드디어 한 열흘 만에 났죠.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 그런 엄혹한 시절에 YS는 그걸 23일간 단식을 통해서 관철에 내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저 황 대표 주변에서도 또 부산스럽게 이상한 얘기 뭐 SNS에 올리고 하지 말고 네. 황 대표가 국민과 직접 대화하도록 네. 정권과 직접 싸우도록 네. 놔두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자, 황 대표 죽던 살던 끝장을 보십시오. 힘내시고. 힘내시고.